상월결사가 마련한 문화공연법회 잠시 멈춤이 내일 경기 의정부에서 첫 공연을 갖습니다. 소리꾼과 비보이,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연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국불교 예술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고조되는 K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불교 문화 진출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는 세조의 오대산 상원사 방문은 문수동자의 만남설화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하고 각별하게 여겼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법보종차 해인사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코끼리 행복복지센터가 어버이날에 어르신 공경의 날 효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BBS가 하한거 결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 법어를 담은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43일간의 인도 순례 여정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행선을 실천했던 상월결사가 이번에는 문화공연법회로 자승대종사의 전법포교 원력을 이어갑니다. 잠시 멈춤을 주제로 불교적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작품은 문화를 통한 전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템포의 전자음악에 역동적인 군무. 무용수와 비보이들이 연습실에서 한데 어우러져 쉼없이 움직입니다. 현대인의 디지털 중독으로 인한 과잉 상태를 표정과 움직임으로만 오롯이 표현합니다. 힘있는 안무 위에 국악 싱어송라이터의 구슬픈 소리가 얹어지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찐 불자로서 제가 이런 불교 공연에 메인 보컬로 제가 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에너지와 열정을 다해서 이 무대에 제가 표현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기획한 문화공연법회 잠시 멈춤의 연습 현장은 젊은 불자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멈춤은 전통 국악과 비보이, 뮤지컬,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한데 모아 기존 공연 예술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암전된 공연장에서 1분의 절대적 침묵 속에 갖는 명상 시간. 관객 스스로가 불교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공연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러한 요소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불교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객 참여 형태의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 이 공연장에 오셔서 명상도 하시고 또 향을 느끼시고 또 실제 내가 이 공연에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술 같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불교의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며 문화 공연을 통해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객들이 오셔서 이제 불교도 이런 호주라는 제목, 이런 테크닉이 있고 이런 음악이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도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작품보다 저는 많은 뮤지컬을 보러 가봤지만은 불교적인 소재를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월결사의 문화공연법회 잠시 멈춤은 내일 의정부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구미, 14일 논산, 21일 부산에서 전국 각지의 청년 불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류는 이제 대중문화를 넘어 일상 속 생활, 특히 종교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불교회화 전시 한국불교예술전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출품 작가 중 한 명은 작품을 현지 사찰에 기증하며 한국의 불교 문화가 이탈리아에서 싹트기를 기도했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곳곳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철도가 펼쳐진 이탈리아 밀라노 중앙역. 하루 32만 명의 인파가 오가는 역사 한가운데 익숙한 글씨가 보입니다. 한 K-뷰티 브랜드가 차린 팝업 스토어인데 이탈리아 내에서 불고 있는
거센 한류 열풍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정신적으로도 좀 높은 레벨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류화하면서 이제 한국만의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한류의 유행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관심이 대중문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종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는 달라이라마가 5차례 방문하고 베르나르도 베르탈루치의 영화 리틀 붓다가 유행하는 등 티베트, 남방불교의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꼽힙니다. 다만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적인 종교, 특히 한국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Between Christianism, the cross here, and Buddhism. My wife is Buddhist, for example. I am Christian, but there is no problem. This. I respect your religion. You respect my religion. We can do very well.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선보인 현직 불교회화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 한국 불교 예술전은 한국 불교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불교 문화가 전래된 동북아 삼국 중에서도 선종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고 출가 승가 중심의 수행 전통과 계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불교에 크게 매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K 아트 해갖고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색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불화뿐이 아니라 이제 불교 미술 관련해서 단청, 사경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시가 끝난 뒤 이탈리아로 반가운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참여 작가 허진숙 씨가 스승으로부터 부처님 상호를 받아 1년 동안 공들여 그린 전시 작품 아미타불도 한 점을 이탈리아 현지 사찰에 기증한 겁니다. 아직 이탈리아의 한국 불교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뭉근히 끓어오르는 열기와 관심 속에 언젠간 이곳에 한국 불교 사찰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발언을 담았습니다. 한국 불교 미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릴 수 있어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밀라노라는 도시가 우리 한국 불교가 전해지는 불자들에겐 아직 낯선 땅 이탈리아,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 아미타불을 담은 그림에 담긴 마음에서 일불 제자가 이해하고 연대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Come un unico sangha che abbiamo un unico obiettivo, 우리는 같은 걸 un unico 끌고 maestro, il 하나의 Buddha. 같은 목적을 Pensare che sì, io sono buddista italiano, lui buddista coreano, ma fondamentalmente siamo uguali, siamo buddisti. 음악과 뷰티, 드라마로 시작된 이곳 이탈리아의 한류 열풍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도 서서히 눈뜨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코끼리 행복복지센터가 어르신 공경의 날 효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에 열린 행사는 해인사가 후원하고 코끼리 행복복지센터가 주관해 매년 펼쳐지는 효 나눔으로 경로 효진의 전통 미덕을 기리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우리 생활지원사분들께서 각 처소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정성 들여서 찾아가서 부처님의 마음과 보살님의 자비한 그런 마음으로서 꽃을 하나 정성 들였게 달아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올해는 합천군 가야면과 봉산면, 야로면, 묘산면 등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800여 명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 꾸러미가 전달됐습니다.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9년 한거 결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총림 방장스님들의 결제버버를 담은 특집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특집방송은 한거 입제일인 12일을 전후로 본격적인 정진 수행에 들어가는 수좌들과 불자들에게 수행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기획됐고 올해는 13일부터 17일까지 BBS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먼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결재법어가 전해지며 같은 날 밤 8시 반에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편양 현목대종사의 법어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어 다음 날인 수요일 낮 12시 반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의 법어가 방송되며 오후 2시 반에는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대종사의 결재법어가 이어집니다. 같은 날 밤 8시 반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대종사의 법어가 전파를 탑니다. 이후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스님의 법어가 재방송됩니다. 이번 하한거 결재법어 특집 방송은 BBS-TV 전국 케이블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인근 상원사에 얽힌 세조와의 설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조는 상원사 중창을 기념해 방문하고 국가적 경사에만 여는 과거 시험인 별시까지 열었는데요. 숭유역불 정책을 펼친 조선시대 상원사를 이토록 아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진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는 약 9km, 가파른 산길 탓에 걸어서는 2시간, 자동차로도 20분이 걸립니다. 세조는 신미대사 등이 상원사 중창에 나서자 스스로를 불제자라고 밝히며 쌀과 무명, 배, 철 등 막대한 재화를 시주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는데 상원사 계곡에서 목욕을 하자 동자승이 나타나 등을 밀어 주었고, 이에 세조가 동자승 입단속을 하자 오히려 동자승이 문수보살을 보았다 하지 말라 당부하며 사라졌고 피부병이 완치됐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상원사는 세조가 본 문수보살을 불상으로 모신 문수 성지가 됐으며 책을 말리는 포세를 위해 오대산 사고에 갔던 수많은 문인들이 상원사를 거쳐 정멸보궁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오대산중을 한번 돌아보고 가는 거니까 정멸보궁이나 상원사, 특히 정멸보궁 상원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인들이 또 그런 포세관들이 글을 남긴 것, 주사 김정희 글도 있었다는데 다 사라졌거든요. 문수전 앞에는 2마리의 고양이 석상도 있는데 상원사를 찾은 세조가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고양이가 말려 법당을 살펴 자객을 잡아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세조가 목욕을 할 때 의관을 걸어둔 것을 기념해 만든 관대거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고, 특히 1984년 국보인 문수동자 좌상 복장에서 세조의 피가 묻은 어이가 나오면서 실록과 설화 사이의 간극을 메워줬습니다. 그 당시 시대로 보면은요, 왕의 피가 묻어있는 어이가 부처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한 불상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요. 그 누구도 이 상원사를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게 되죠.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왕이 스스로를 불자라고 밝히며 불교를 중후시킨 것은 그만큼 민중에서 여전히 불교를 굳건하게 믿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선포한 불교의 달인 이달에 전국의 봉축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는 5일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주지 원명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진식 신도회장을 비롯한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과 음악회를 열고 오색 연등의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점등하는 이 불빛이 봉은사를 밝히고 서울시를 밝히고 우리나라를 밝혀서 전 우주를 다 밝히는 그러한 불빛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도 같은 날 봉축 법요식을 갖고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채로운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4부대 중에게 제공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발자취 속에서 그 용기와 자비의 정신을 삶 속에서 이어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드립니다.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사찰들도 봉축 법요식과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소중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영종도 용궁사와 송도 흑륜사, 미추홀 수미정사 등에서 열린 봉축 법요실에서 불자와 시민들은 봉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불자님들 용기 내시고 그래도 힘에 겨우면 그때 부처님께 와서 절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시고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힘껏 담아가셔서 어렵고 힘든 길 세상 잘 사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 불교사연합회는 최근 화산동 문화회관에서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대구 성불사는 봉축 법요식에서 위스와 에이스, 폴, 태국스님 3명의 전통 빨리어 독경과 특별 강연을 듣고 대형 산불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순간을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다 같이 노력합시다. 천태종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발언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종정 도용스님은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일심으로 발언하며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비의 등불을 밝히자고 설했습니다. 뉴스 속 뉴스 부부스 뉴스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장애인 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도약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최된 장애인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내용을 신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중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기준 장애인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기업 수는 17만 4천여 개사로 전체 종사자 수는 57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중기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 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2024년도에 장애인기업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앞으로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마련되겠다는 반증입니다. 이는 장애인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또 재도약까지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정책 방향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 기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 팔레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애 주기별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가 이제 법과 제도 등 정책 기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본 계획의 전략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올해 40개사에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 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업무 중에 경쟁력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그 경쟁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좀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업무 지원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 지원인 사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장애 경제인 여러분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서 굉장히 편안한 성숙한 그런 경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애인 기업 지원 활동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허성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기업진흥원 설립으로 지원 활동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향후에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 센터가 진흥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기업 활동과 관련된 지원 전달 체계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체계는 장기적으로 그 장애인 기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장애인 기업이 복지를 넘어 가치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가 경내 표충사에서 서산대 서탄신 제505주년 대흥사 표충사 춘계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인 대흥사조실 보선대종사를 비롯해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스님과 대흥사주지 법상스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산대제로 통칭되는 제향은 임진왜란 당시 팔도도 총섭으로 1,500여 명의 의승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 나라를 지킨 서산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부권 최대 불교 교육도량 천안 태조산 각원사가 부처님 오신 날과 개산 49주년을 기념해 청동 대부를 씻겨드리는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안 태조산 각원사는 지난 5일 각원사 청동 좌불상 앞에서 제16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대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함께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질 것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등불을 켜고 또 아미타불 부처님 생신을 맞이해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런 공덕으로 모두가 다 편안하고 참 그 아름다운 또 용서하고 다 보살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각원사 창건 당시 청동대부를 시주한 고 김용조 거사의 부인 정정자 불자가 직접 크레인에 올라 청동대부를 씻겨드리는 데 참여했습니다. 각원사에 모셔진 아미타 부처님은 높이 15m, 무게 60톤 규모의 청동대불로 지난 1977년 5월 9일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아 조성됐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